오다리 3. 세상에 비정상걸음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정상걸음이 많아집니다. 그런 걸음을 보시면서 누구나 나는 나이 들어도 저렇게는 걷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금 오다리로 걷는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을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비정상 체형, 비정상 걸음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거의 우리들의 걸음걸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휜다리 유형 중에서 무릎 아래 오다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의상 오다리 3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다리 3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 젊은 분들에게, 남성보다는 젊은 여성에게 많이 보이는 오다리 형태입니다. 걷는 모습을 보면 무릎이 약간 모아지고 무릎이 살짝 구부러진 상태로 앞발을 약간 휘돌리면서 착지를 합니다. 엉덩이를 다 펴지 못하는 상태로 발대기를 합니다. 뒤꿈치가 약하게 닿거나 뒤꿈치 닿기가 없는 경우도 보입니다. 앞발을 휘돌려서 착지하기도 합니다. 보행 간격은 앞발 양쪽이 좁고 양 뒤꿈치가 약간 넓은 모습을 보입니다. 보폭도 일반 걸음보다는 약간 짧습니다. 입각기의 중간에도 무릎이 펴지지 않고 엄지발가락이 아닌 앞발의 외측으로 발대기를 하고 앞으로 나가는 보행을 합니다. 종아리 외측이 뚠뚠해 보이고 허벅지 안쪽이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입니다. 모든 오다리와 마찬가지로 허벅지와 특히 종아리 가쪽 근육이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긴장되어 보입니다. 오다리 3은 오다리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오다리보다 양호하고 보행 간격도 넓은 편이라 골반과 무릎의 문제만 해결되면 교정이 잘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오다리 3으로 걷는 원인과 교정 방법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원인은 큰 큐각의 문제와 허벅지뼈의 내반고입니다. 큐각이란 정강이뼈의 수직축과 허벅지뼈 몸체의 수직축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학자마다 다르고 책마다 다르지만 대개 7도에서 12도 사이입니다. 또한 여성의 골반은 남자보다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벅지뼈가 연결되어 큐각도가 평균보다 크면 허벅지뼈의 밖으로 튀어나온 대전자, 즉 허벅지뼈 큰 돌기는 밖으로, 무릎은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모이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골반 구조로 인해 여성은 걷거나 달리기에 있어 남자보다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걸음을 걷게 되면 본능적으로 무릎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무릎은 살짝 구부러지고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몸은 이 상태를 피하기 위해 양발은 약간 보행 간격을 넓혀 발 닿기를 하고 보행 시 무게중심 이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오다리 3은 보행할 때 체중을 몸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짧은 한보와 한 걸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강이뼈의 측면과 후면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걷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허벅지뼈의 내반고입니다. 내반고란 허벅지뼈의 목과 몸체가 이루는 각도가 125도보다 작은 것을 말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내반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반고가 되면 무릎을 모으면서 걷는 오다리 3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골반의 전방경사입니다.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면 허벅지뼈의 큰돌기, 즉 대전자가 약간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허벅지뼈의 큰돌기가 골반과 수직에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큐각도가 커지면서 무릎이 모이게 됩니다. 또한 골반의 전방경사는 허벅지뼈의 전경각도, 즉 허벅지뼈의 목과 허벅지뼈 아래쪽의 수평축과 이루는 각도가 작아져서 앞발이 모이는 걸음을 걷게 됩니다. 골반의 전방경사는 오다리 3으로 걷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큐각도와 내반고, 골반의 전방경사는 비슷한 모양으로 이에 대한 교정은 가능할 수도 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단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근육의 불균형과 약함 때문입니다. 고관절은 굴곡되고 앞발의 외측면을 사용하면서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걷는 것은 장단지근이 앞전강근보다 상대적으로 짧아져 있어 발 뒤꿈치 외측이 많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는 발의 앞쪽으로 착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릎 굽힘으로 햄스트링이 짧아진 경우 앞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서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이 굽혀지면 허벅지 외측의 근육인 대퇴근막 장근과 장경인대도 짧아진 상태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앞 허벅지 근육이 골반을 굽히는 역할인 고관절 굴곡근으로 작용하면 무릎이 굽혀질 수 있습니다. 무릎 뒤쪽에 붙어있는 무릎을 접는 근육인 오금근이 짧아진 경우도 무릎이 굽혀질 수 있습니다. 오다리 3으로 걷는 다른 이유는 보행에 쓰이는 큰 근육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펴지 못한다는 것은 앞 허벅지 근육이 약하고 골반의 전방 회전이 되는 것은 고관절 굴곡근이 강하거나 큰 엉덩이근,
또는 이상근 등의 허벅지뼈를 외측으로 돌리는 근육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발의 보폭이나 한걸음이 작은 것은 장단지근의 밀기나 악정강근의 앞발대기가 약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공부하거나 회사 생활을 하는 경우 엉덩이 아래 근육과 골반 근처의 근육들은 늘어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보행 방법의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받은 본능적인 기본 걸음을 잘하고 살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잘못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의 걸음은 남성들보다 골반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남성보다 걷기에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 밖에도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오랜 공부, 취미, 직업, 성격과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합니다. 특히 습관적인 부분과 잘못된 걸음을 그대로 걷는 경우가 많아 기본 보행에 대해 다시 뇌에 학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신발입니다. 이족 보행은 우리 인류에게 많은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비정상걸음과 신체가 비정상배열로 되는 대부분의 문제에는 신발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보행은 발가락 전체를 이용하여 걸어가는 행동입니다. 운동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발은 여성들의 발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토박스, 앞고, 선심이라 불리는 신발의 앞부분이 딱딱하고 좁으면 보행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높은 비굽은 체중을 앞으로 쏠리게 해서 발뼈, 린대, 근육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다리삼의 교정 방법을 알아보면 첫 번째 교정은 골반의 전방회전, 허벅지뼈의 전경각도, 내반고, 허벅지뼈 큐각도를 알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여성에서 이 네 가지는 같이 작용할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지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골반이 전방회전이 된 것은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허벅지뼈 내반고는 개인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허벅지뼈는 근육의 안에 들어있어 눈으로는 판별하기 어렵고 엑스레이로 판별해야 합니다. 또한 내반고를 안다고 하더라도 교정은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골반의 전방회전과 무릎, 발에 대한 교정은 기본 보행인식, 보행 연습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골반의 비틀림, 회전, 그로 인한 다리 길이 차이 등에 대한 것은 내용이 너무 많아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정은 근육 테스트와 근육 강화입니다. 오다리삼으로 걷는 것이 뼈 등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근육 불균형, 근육의 약함에서 오는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 스스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무릎을 펴는 앞허벅지 근육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펴거나 굽혀지면 근육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앞허벅지 근육의 힘의 측정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내가 무릎을 펼 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정강이 부분을 힘으로 눌러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누름을 이기고 다리를 들어 무릎을 펼 수 있으면 앞허벅지 근육의 힘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허벅지 근육의 강화는 무릎의 무게나 세라밴드를 이용하여 키울 수 있습니다. 큰 엉덩이 근육의 검사는 엎드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허벅지를 드는 것입니다. 이때 허리 근육이나 햄스트링 등 다른 근육의 힘이 도와주면 안 됩니다. 큰 엉덩이 근육의 강화는 검사와 같은 모습으로 운동을 계속하고 또 무게를 늘려 근력을 키우면 됩니다. 서서 대둔근을 키우는 방법은 다리를 뒤로 뻗은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어 다리를 뒤로 뻗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무릎을 굽히시면 안 됩니다. 햄스트링의 검사는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굽힐 때 다른 사람이 무릎을 굽히지 못하도록 장단지에 저항을 줍니다. 햄스트링 강화는 이 저항을 이기는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강화훈련법입니다. 장단지 검사는 뒤꿈치를 드는 것입니다. 자기 나이나 정도에 비해 잘못 들거나 또는 잘못하면 근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시고 뒤꿈치를 드는 훈련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교정은 양발을 같이 앞으로 내딛느냐, 양발이 차이나게 착지하느냐 또는 양발을 휘돌리느냐에 따라 교정은 달라집니다. 발뼈의 모습, 발의 아치가 높고 낮은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양발이 차이나게 돌려서 착지하는 경우는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거의 골반이 틀어져서 인해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골반은 간단한 교정 후 보행 연습을 통해 교정 가능합니다. 양발이 같은 정도로 휘돌려 딛는 경우는 골반의 전방 회전이 있을 수 있으며 발바닥의 아치가 높은 경우는 앞정강근, 뒤정강근, 장비골근의 짧아짐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짧아진 근육은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또는 충분한 압력으로 발뼈의 이완을 통해 약간씩 개선하면서 기본 보행을 숙지, 연습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발의 아치가 낮아 편발에 가까울 경우 발을 휘돌려 걷는 것은 앞정강근, 뒤정강근이 약하거나 인대가 늘어나서 발뼈 정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 강화 훈련을 하시고 정도가 심한 분들은 포스팅, 아치 서포트 등도 고려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정은 기본 보행을 알고 보행 방법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골반의 문제와 큐각도, 내반고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보행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걷고 있는지를 잘 알면 문제를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 걸음의 원형을 훈련을 통해 뇌에 재인식시켜 놓으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멋진 몸으로 평생을 긍골격계의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체중 중심의 최소 이동과 근육 힘의 최소 사용, 효율적인 힘 전달을 통한 기본 보행을 연습하시면 비정상걸음의 반은 해결됩니다. 기본 걸음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본 걸음은 몸에 힘을 모두 뺍니다. 어떤 동물도 걷을 때 힘을 주지 않습니다. 눈은 앞을 바라보고 상체와 골반을 바로 세우고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주먹을 쥐면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손도 팔도 자연스럽게 내리고 흔드는 정도는 몸통의 앞뒤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골반의 회전은 4도에서 10도 정도 내에서 돌아갑니다. 이 정도의 각도는 우리 눈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정도입니다. 골반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것은 몸이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체중의 중심이 상하져 5cm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을 처음 땅에 내려놓을 때는 발 뒤꿈치 외측으로 1 정도 부드럽게 자유낙하합니다. 이때 골반의 각도는 20도에서 30도 정도 굴곡되며 무릎은 거의 직선으로 펴집니다. 완전 180도까지는 안 됩니다. 다리가 체중을 지지한 직후 무릎은 충격 완화를 위해 무릎은 자연스럽게 약간 굽혀집니다. 그 후 체중은 앞발의 안쪽에 중족골두에 오고 발은 약간 회내가 됩니다. 회내란 약간 발이 엎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반대편의 상체와 골반의 회전, 디딤발의 자연스러운 뒤꿈치 들기를 통하여 정강이 뼈는 바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 네 발가락과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을 통해 발을 떼게 됩니다. 우리는 걷는 중간에 항상 보행의 간격, 즉 뒤꿈치와 뒤꿈치 사이의 거리는 5cm에서 13cm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간격은 무릎과 무릎이 거의 스치는 수준입니다. 걸음은 엄지발가락 기준 11자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단지의 근육들이 제자리에서 역할을 해 장단지가 굵어지지 않습니다. 마사이족들의 장단지와 같이 됩니다. 체중을 지지하는 다리가 입각기의 50%일 때, 유각기인 다리가 가장 가까이 왔을 때부터 뒤꿈치 들기가 정확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정확히 쓰이고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고 바른 탄력을 얻습니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보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본 걸음은 매스컴의 바른 걸음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은 팔을 구부리고 걷는 파워워킹이나 빠른 걸음, 보폭 10cm 크게 걷기 등으로 걷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모든 보행은 바른 자세와 기본 보행의 원리를 알고 해야 합니다. 기본 걸음을 알고 걸으면 10km를 한 번에 걸어도 에너지가 고갈되어 피곤하기는 하지만 아픈 곳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교정은 신발의 교체입니다. 예쁜 신발을 안 신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발의 앞이 좁고 딱딱하여 발가락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발은 보행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정강이뼈의 앞면과 뒷면에서 출발하여 발가락의 끝마디에 붙습니다. 만약 발가락의 움직임에 방해가 있으면 이 근육들이 약해지거나 잘못 쓰일 수도 있습니다. 뒤굽이 높으면 몸의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힘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우리 몸은 높은 뒷굽으로 인해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는 것을 몸을 뒤로 하거나 근육의 힘으로 버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높은 뒷굽 때문에 짧아지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은 약해지고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몸과 근육의 긴장은 높아집니다. 발가락 움직임이 자유롭고 전조갑이 낮게 작용하는 굽이 낮은 신발이 좋습니다. 가죽보다는 신축성 있는 섬유로 된 신발, 신발의 앞골이 넓은 신발이 좋습니다. 도시는 바닥이 전부 딱딱한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많아 나이, 성별, 몸무게, 바닥의 상태 등에 따라 쿠션을 달리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쿠션이 좋은 신발을, 젊은 분들은 발뼈와 발의 근육의 움직임을 충분히 느끼는 얇은 쿠션의 신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얇아도 딱딱한 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다리 1, 2는 다리와 발에 문제가 많이 작용하는 형태이나 오다리 3은 골반과 무릎에 문제가 많이 작용합니다. 교정의 우선 순서는 간단한 근육의 검사를 통하여 약한 근력을 강화하면서 신발을 교체하고 기본 보행을 통하여 보행의 간격과 보폭을 정상화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기본 보행만 잘해도 비정상걸음의 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전문가를 통한 골반의 전방경사, 허벅지뼈의 내반고,屈각도의 점검을 통하여 뼈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예쁜 다리와 걸음걸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